네, 안녕하세요. 책 속에서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7년간의 마법 같은 기적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2020년 4월에 초판 인쇄된 노시님 작가의 신작 에세이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먼 길을 떠나려다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치매 아빠를 7년간 돌본 이 작가의 이야기인데요. 치매 아빠를 다뤘다고 하니까 괜히 눈물이나 빼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저자는 치매 아빠와 함께 보낸 유쾌하고 행복한 경험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토록 기발할 수 있을까? 또 이토록 엉뚱할 수 있을까? 또 치매 아빠와 보내는 시간이 이토록 유쾌할 수 있을까? 하는 저자는 아빠와 함께 보낸 그 7년을 마법 같은 여행이라고 부릅니다. 치매 환자들은 대부분 상상 속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세계는 되게 어둡고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저자는 그런 아빠를 지켜내기 위해서 아빠의 상상 속으로 같이 뛰어들어갑니다. 상상의 동굴에서 아빠를 위해 싸우고 상상의 바다에서 아빠와 함께 헤엄을 칩니다. 그러자 아빠의 세계는 밝고 희망차며 즐겁고 행복한 곳으로 변화가 됩니다. 상상 속에서 아빠는 세계 최고의 VIP가 되고 대기업 회장님이 되고 대통령 후보자가 되며 수백 채의 건물주가 됩니다. 7년간의 마법 같은 기적에는 치매 아빠를 지켜내기 위해 행한 기발하고도 놀라운 일들이 에피소드 형식으로 전개되어 있는데요. 저자는 아빠와 함께 보낸 그 7년을 마법 같은 여행이라고 부릅니다. 저자와 함께 마법 같은 기적 여행을 떠나보자. 저자와 그녀의 아빠가 만들어 나가는 행복 프로젝트를 경험해보자. 그들과 함께 즐기며 맘껏 웃어보자. 그러다가 가끔은 눈물을 흘려도 좋다. 확신하건대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닐 것이다. 그 눈물방울에선 행복의 빛이 맑게 반짝일 것이기 때문이다. 60세 이상의 노인의 20%가 크고 작은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본인도 물론 고통이겠지만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간병인을 붙이거나 요양병원에 입원을 시킨다고 하는데요. 여의치 않은 사람들은 또 가정에서 이렇게 돌보게도 되는데 그것은 더욱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치매에 걸린 상태에서도 즐겁고 행복할 수는 없을까? 만약 그럴 수 있다면 본인과 가족의 고통은 훨씬 줄어들 텐데 말이다. 하지만 치매라는 끔찍한 질병 앞에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여기 특별한 사랑으로 치매 아빠를 행복하게 해준 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애 끝에서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치매 아빠와 동고동락한 7년간의 이야기. 평범한 30대 사업가였던 아빠는 치매가 찾아온 이후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아빠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처절한 고통이 아닌 유쾌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과연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자와 치매 아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7년간의 마법 같은 기적. 프롤로그. 평생토록 잊지 못할 것이다. 그토록 아름다운 기적을. 아빠는 가려던 길을 멈추고 울고 있던 내게 다가왔다. 그렇게 7년 동안 아빠는 내 곁에 머무르며 내 인생 최고의 시간을 선물해 주었다. 지구인 중에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 나는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 중 하나를 알고 있다. 바로 나다. 지금부터 그 엄청난 얘기를 털어놓겠다. 아빠는 중환자실에서 홀로 사투를 벌였다. 아버님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병원 측의 얘기들이 나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이렇게 아빠를 잃게 되는 건가? 해준 것보다 못해준 게 더 많은데. 함께 해야 할 일들이 가득한데. 아빠와 싸울 추억들이 한참이나 남았는데. 나와 가족들은 아빠에게 가지 말라고 애원했지만 아빠의 상태는 점점 더 안 좋아졌다.
그 순간 깨달았다. 아빠가 내 곁에 있었던 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아빠가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다. 미친 듯이 간절하게. 아빠에겐 분명히 기적이 일어난다. 아니, 이미 일어나고 있다. 나는 아빠를 다시 만날 수 있다. 아빠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나에게 소중한 기회가 다시 찾아온 것이다. 나는 아빠가 곁에 계신 이 순간이 안개처럼 사라지기 전에 아빠를 더 많이 사랑하기로 결심했다. 그간 외롭고 쓸쓸하게만 지내왔던 외톨이 아빠에게 매일매일 엄청난 행복을 선물해 주기로 결심했다. 언제 또 찾아올지 모를 아빠와의 가슴 아픈 이별 앞에 절대로 후회스러운 일을 만들지 않기로 다짐했다. 이 책은 기적같이 다시 돌아온 아빠와 함께 보낸 7년간의 마법 같은 이야기이다. 그 기간 동안 나는 아빠를 우주 최고의 행복한 아빠로 만들기 위해 수많은 작전을 세우고 또 성공시켰다.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내가 한 해 한 해 지나갈 때마다 아빠와의 소중한 추억을 조금씩 잊어가는 나를 발견했다.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다. 아빠와 함께했던 이 기적 같은 경험들을 잊지 않고 남겨두기 위해서. 둘째는 나의 이야기가 누군가 단 한 명에게라도 아주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썼다. 이 지구에 사는 누군가는 분명 나처럼 치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를 곁에 두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다. 치매 아빠와 함께 누구보다 행복한 7년을 보낸 나의 이야기들을. 내 인생에 마법 같은 기적을 선물해준 나의 영웅, 나의 아빠, 노영현님께 이 책을 바칩니다. 아빠에게 치매가 찾아오다. 신임아, 나 치매 아니다. 약 같은 거 주지 마라. 아니, 치매 맞아. 얼른 먹어. 치매 환자는 치매약을 먹는 거야. 알았어? 아빠는 특히 중증 치매 환자야. 얼른 먹어. 아빠는 입을 꼭 다문 채 약을 거부했다. 아빠를 흘겨보며 말했다. 약 안 먹으면 병원에 입원시켜버릴 거야. 아빠는 병원이라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바로 약을 집어삼켰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선 한동안 나오지 않았다. 힘든 상황이 거듭될수록 아빠에 대한 원망은 커져만 갔다. 변해버린 눈빛, 변해버린 말투, 변해버린 행동으로 가족들 모두 아빠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그 누구도 아빠 얘기를 듣지 않게 되었다. 그저 무시하는 게 최선이었다. 나는 퇴근을 해도 집에 가기 싫었다. 쉼터가 되어야 할 집이 전쟁터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빠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아빠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했다. 강제 입원. 신임아, 나 영영 여기서 가둘 거지? 그래서 여기로 데리고 온 거지? 아빠의 입 주변은 떨고 있었고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가끔 생각은 났다. 아빠가 퇴원시켜달라고 애원하던 눈빛이 떠오르긴 했다. 그럼에도 답이 없었다. 마음속에서 외치는 아빠의 요청에 난 늘 한숨으로만 대신했다. 나는 솔직히 아빠의 퇴원이 두려웠다. 엄마와 가족들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지금이 좋았다. 고요함이 깨지는 게 두려웠다. 그렇게 나는 나쁜 딸이었다. 꽃피는 봄에 입원했던 아빠는 낙엽이 지는 그해 가을에 퇴원했다. 사실은 그 후로도 입원과 퇴원을 몇 번 반복했다. 아빠가 중환자실에 입원하기 전이었다. 퇴근 무렵 아빠에게서 전화가 왔다. 신임아, 햄버거 좀 사다 줄 수 있겠냐? 아빠는 버거 사랑꾼이었다. 당연하지. 꼭 사갈게. 그러나 나는 그날 햄버거를 사가지 않았다. 지인들과의 저녁 시간에 2차, 3차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에이, 늦었네. 내일 사가지 뭐. 다음 날엔 손에 든 짐이 많았다. 솔직히 그리 무거운 것도 아니었지만
어쨌든 백지장보다 살짝 무거운 햄버거를 또 사가지 않았다. 그 다음 날엔 지하철 밖에 나오자마자 집에 가는 버스가 출발하려고 부릉거렸다. 그 녀석을 놓치면 2, 3분을 더 기다려야 한다. 그 조금을 기다리기가 싫어서 나는 그날도 햄버거 매장을 패스했다. 집에 들어서자 아빠가 환한 미소로 나를 맞았다. 하지만 내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은 것을 보고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래도 아빠는 포기하지 않고 내주에 머물렀다. 혹시 가방에 햄버거가 들어있지 않을까 하는 표정으로 말이다. 그땐 몰랐다. 나의 그런 행동들이 이토록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가슴을 아리게 할 줄. 아빠가 좋아했던 햄버거, 그걸 사가는 건 정말로 중요한 일이었다. 지인들과 저녁밥을 적당히 먹더라도 불고기 버거를 사갔어야 했다. 만일 이대로 아빠가 내 곁을 떠나버린다면 다시는 햄버거를 주문할 수 없겠지. 이런 생각을 하자 가슴이 너무 아팠다. 눈은 너무 많이 울어 이미 퉁퉁 부어 있었다. 머리까지 아파왔다. 나는 결심하고 매장 안으로 들어갔다.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아빠의 햄버거를 주문하기 위해서. 그 후 한 달 뒤 아빠는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 퇴원했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 의사도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했다. 퇴원 후에는 거의 침대에만 누워 있었지만 그래도 아빠가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했다.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은 천사로 돌아온 아빠를 최대한 행복하게 해주는 거다. 자, 무엇부터 시작할까? 우선 아빠에 대해 잘 알아야 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나는 아빠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아빠가 내 아빠라는 것 외에는 아빠에 대해 아는 게 없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빠에 대한 무지한 나 자신을 발견했다. 결국 나는 정녕 아빠의 딸이 맞는가? 라는 존재론적 질문까지 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아니 어떻게 30년을 넘게 살면서 아빠의 고향 주소가 정확히 어디인지, 어떨 때 행복한지,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이며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모를 수 있단 말인가. 취미 정도는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겠다. 아빠가 가장 자주 했던 건 방 안에 앉아 혼자 멍 때리기였다. 식구들과의 거의 대화가 없었고 항상 방 안 침대에 고독히 앉아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만 했다. 그런 이유로 봤을 때 많이 외로운 사람이라는 건 확실했다.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빠의 삶의 장르를 외로움, 절망, 아픔에서 행복, 기쁨, 판타지, 무한한 축복으로 바꿔줄 수 있을까? 며칠을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찾았다. 바로 대화다. 그날부터 가급적 많은 시간을 대화하는 데 쓰기로 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아빠 속에 쌓여있던 앙금이 조금씩이나마 풀리지 않을까 싶어서다. 퇴근하면 무조건 아빠 옆에 앉아서 말을 걸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단답형일 때는 곧장 알아들었던 아빠의 말이 긴 문장으로 이어지자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목소리에도 힘이 없거니와 치아도 몇 개 남아있지 않은 터라 발음이 많이 샜다. 분명 한국어였고 서울말이었지만 못 알아듣는 말이 더 많았다. 어떻게 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눈을 감고 명상하듯이 마음으로 들어보기로 했다. 아빠의 혼잣말. 아빠의 혼잣말은 분명 뭔가가 있다. 치매가 온 이후부터 부쩍 많아진 것도 그렇고 혼잣말을 하면서 심각해지는 표정을 봐도 그렇다. 그 안에 서름과 한이 가득 담겨 있는 게 틀림없다. 그렇다면 혼잣말만 잘 해석해도 아빠를 슬픔에서 구해낼 수 있지 않을까? 녹음해서 기록해보는 거다. 참고로 내 직업을 소개하자면 나는 속기사 사무소를 10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 전문 속기사다. 주로 하는 업무 중 하나가 녹음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다. 아빠의 혼잣말을 녹음해서 요약해서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누구보다 가족들을 믿었다.
특히 다시는 병원에 입원시킬 일은 없을 거라는 든든한 둘째 딸 신임이의 말을 믿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또 병원에 갇히게 되었다. 그곳은 감옥 같았다. 나는 분명히 제정신이 맞는데 왜 그곳에 감금되었을까? 병원에 있는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았다. 모두가 낯설었다. 가끔 의사라는 자가 내게 말을 걸어왔지만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퇴원 좀 시켜달라는 내 말을 무시한 채 다음에 퇴원합시다 라는 말만 했다. 그 외에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내 말을 못 들은 척했다. 간호사는 내게 말했다. 환자분 치매약 드세요. 나는 대답했다. 나는 치매가 아니요. 그래도 늘 치매약 봉지를 들고 와서는 꼭 먹어야 한다고 했다. 그 약을 먹어야 퇴원할 수 있다고. 퇴원이란 말에 억지로 약을 입에 털어넣었다. 그렇게 매일매일 악몽 같았다. 아, 그곳은 정말 숨이 막혔다. 내가 하루하루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딸 신임이가 알면 당장 나를 퇴원시키러 올 텐데. 시간이 너무 더디 갔다. 집사람은 무슨 이유로 나를 그런 곳에 가둬놓고 내 인생을 망가뜨렸을까. 괴로웠다. 차라리 죽고만 싶었다. 그때 가족들이 몇 차례 병원에 왔지만 나를 남겨두고 끝내 퇴원시켜주지 않고 돌아갔다. 가족들은 일찌감치 나를 버렸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왔던 신임이도 시간이 지나자 아예 발길을 끊었다. 나는 버려졌다. 영원히 그곳에 갇혀 있을 줄 알았다. 답답해서 숨이 막혔다. 또 언제 가족들이 나를 그곳에 버릴지 모를 일이다.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알 수 없다. 그래서 더 무섭다. 아빠의 독백을 울면서 기록한 나는 작업을 마친 뒤 오히려 감사했다. 지금이라도 아빠의 아픔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했다. 아빠의 상처가 그렇게 깊었구나. 아빠의 서름이 그렇게 컸구나. 아빠를 아프게 했던 과거, 그 과거를 잊을 수 있도록 더 확실히 해드리자. 그래야 한다. 그것이 내가 할 일이다. 이렇게 해서 딸의 7년간 치매 아빠를 위해서 이렇게 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는데요. 그 행복 프로젝트가 아빠 천사증서 만들고 그다음에 아빠를 어마어마한 부자로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아빠를 괴롭히는 자가 있을 땐 지혜롭게 그를 상대한다. 언제든 어디서든 찾아낼 수 있도록 마이크로칩을 아빠 몸에 심어둔다. 막강하고 따뜻한 경호팀을 꾸려 아빠를 24시간 철저히 경호한다. 세상에서 가장 큰 창고를 만들어 아빠가 잃어버린 물건을 모두 찾아 보관한다. 아빠를 수백 채 건물을 소유한 부동산 재벌로 변신시켜준다. 주기적으로 기저귀 패션쇼를 개최한다. 아빠와 단독 인터뷰 자리를 마련한다. 200살까지의 버킷리스트를 함께 작성한다. 실제로 여기 읽어보면 굉장히 기상천외한 그 굉장히 엉뚱발랄한 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 아빠가 젊은 시절부터 복권이 당첨되면 평소 가족들에게 못해줬던 것들을 해주고 싶다고 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치매가 오고서 이렇게 당첨된 적이 없는 복권을 막 찾으시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아빠를 위해서 로또에 당첨됐다고 연극을 하는 뭐 내용이라든가 007 가방을 은행에 들고 가서 거기다 1,000원짜리로 꽉꽉 채우니까 720만 원이 되더래요. 그렇게 해서 꽉꽉 채워가지고 아빠한테 이렇게 갖다 드리면서 은행에서 아빠 그 맡겨놓은 돈 이자가 너무 많아서 빨리 찾아가라고 이렇게 보내줬다고. 약간 엉뚱하면서 우스꽝스러운 이런 연극을 하면서 아빠에게 웃음을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장면들을 생각하니까 그 이탈리아 영화 그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그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어린 아들을 데리고 그 유태인 수용소로 끌려갔는데 그 아들에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 게임이라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그런 상황들을 희극처럼 아빠가 연기를 해요.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 마지막에는 이게 굉장히 슬픈 내용이에요. 본인이 수용소에서 이렇게 총살당하러 이렇게 들어가는 그 장면에서도 아들한테 연기하듯이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윙크하면서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총소리가 빵 하고 터지는데 굉장히 좀 마음이 뭉클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아들을 위해서 그 모든 걸 희극으로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그런 영화예요. 그 영화가 갑자기 떠오릅니다. 이 책은 이렇게 내용과 더불어서 이렇게 그 환상적인 여행의 그림들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우면서 그 아빠하고 그런 행복 여행을 하는 듯한 그런 그림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유쾌하면서도 이렇게 먹먹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정말 아름답고 멋진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한 편의 동화를 이렇게 연상케 하는 감동 에세이입니다. 이 책을 통해 그동안 부모님과 같이 못했던 그 마법 같은 환상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